오늘은 우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에 유튜브에서 우정이나 사랑이나 행복이나 재미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는데 그런 영상을 보는 목적은 조금이라도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시켜 놓는 데 있어서 제가 쌓은 경험과 식견과 이런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식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어요. 진짜 한 10개의 영상을 보면은 한 개가 있을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개도 아주 부분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를 시켜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추상적인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그냥 추상적인 채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구체화를 시켜놓아야 막상 나중에 그 개념 앞에서 실제로 선택을 해야 될 때 멍청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의 구체화라는 게 정확히 뭐냐 라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름대로의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기준을 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다 라는 썸네일로 시작해서 좋은 친구의 기준을 몇 가지 행동을 보고서 나눈다거나, 사귀기 좋은 사람 탑5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몇 가지 행동들을 보고서 이 사람은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를 나누는 그런 영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봤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렇게 기준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딱 나중에 취합해서 보면은 그거에 맞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마 사람의 모든 기준을 다 제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는 건 보편적인 나쁨이나 보편적인 좋음만 가져다가 취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집합의 영역이 넓습니다. 그 넓은 집합들에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더하고 빼다 보면 남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 우정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느냐? 오늘 퇴근길에 이런저런 영상을 보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만 계속 검색해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추천 영상도 전부 이런 부분들이 뜨더라고요. 우정이라는 직접적인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좋은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세월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만난 친구까지 어떤 게 좋은 친구냐라는 썸네일로 시작해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세월과는 관계가 없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좋은 친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대충 말하자면.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세월이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무조건 구체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두 가지 전제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리고 판단하는 네 가지 갈래길을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역지사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전제에 두고서 네 가지 갈림길에 마주하게 됩니다. 네 가지 전제 중에 첫 번째, 나를 감당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나를 감당할 수 없는가? 세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없는가? 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친구는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용서받을 일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모난돌이 되겠죠. 15년이나 이런 나를 감당해온 친구와 아직 나를 3년도 채 겪어보지 않은 친구 중에서 내일도 나를 감당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당연히 나를 오랫동안 감당해준 쪽이 더 그런 확신이 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나를 감당할 수 없든 내가 감당할 수 없든 이미 친구 관계는 작살났을 테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친구의 경우, 이거는 아까의 경우와 반대로 내가 15년을 감당해온 친구와 알게 된 지 아직 3년도 채 되지 않은 친구 중에서 내일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쪽으로 확신이 서는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죠. 아마 첫 번째의 경우도 친구는 나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표는 단지 관계의 안정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지금 30살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환갑이 넘는다거나 70이 된다거나 했을 때 60년 된 친구와 40년 된 친구가 큰 차이가 없겠죠?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표를 가지고 좋고 나쁨을 정할 수는 없겠죠. 다양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재료는 바로 내가 친구에게 바라는 것과 친구가 내게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편안함이 제일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어도 친구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며 기브앤테이크라는 등가 교환,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것이든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한번 적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가령 내가 비교적 많이 주면서도 괜찮은 관계, 내가 비교적 많이 주면서도 억울한 관계, 내가 비교적 많이 받으면서 괜찮은 관계, 내가 비교적 많이 받는 주제의 억울한 관계 등으로 역지사지식의 표를 만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각각의 기준에 맞는 표를 그려 생각해보면 어릴 적 친구와 사회에서 만난 친구, 그리고 시간에 따라 관계에 있어서 각각 다른 장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 상황에 따라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친구라는 걸 좋고 나쁨의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줄을 세우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생각인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만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발 밑에는 무수히 많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지나고 있고, 어떤 스펙트럼 위에서는 좋은 친구일 수도, 다른 스펙트럼 위에서는 별로인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건 반대로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펙트럼 위에서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펙트럼 위에서는 내가 나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들도 나를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다 놓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등장하는데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개념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라는 이분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신발을 하나 좋은 걸 사면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죠. 반대로 짝퉁은 처음엔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티가 나게 됩니다. 결국 오래 못 신고 버리고 맙니다. 물론 가성비로 따지면 짝퉁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건 가격을 선지불 하는 신발의 경우죠. 사람의 경우에는 나중에 대가를 후불로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제가 활용되는데 바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발은 고쳐 쓸 수 있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죠. 물론 평생을 곁에서 봐도 사람의 본질은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서는 절대 전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자신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다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면을 살펴본 만큼 본질에 가까운 모습을 좀 더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누군가에겐 초등학교 친구일 것이고 다른 사람에겐 증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부분의 증명은 충분한 시간 동안
직접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그 사람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만큼 그건 단연간의 명품 제작으로 검증되어 이미 명품 브랜드로 거듭난 회사의 제품을 사는 것과 그럴듯해 보이는 신생기업의 프로토타입을 사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뽑기를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확률의 차이일 뿐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제품 역시도 불량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확률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반대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친구를 보고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해줄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는 일이겠죠. 내가 정할 수도 없는 나를 감당해줄 수 있는 범위로 상대방을 시험하는 건 미안한 짓을 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마치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과 같은 거죠.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나란히 인생을 같이 걸어가줄 수 없음에 미안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정한 친구라는 걸 정의하기엔 아직 너무 젊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필수 조건 중에 하나로 그 우정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린 채로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의 결승까지 함께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내 편이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많은 정보를 주고 등등등, 이딴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기꾼도 하는 일입니다. 친구와 다른 점은 이걸 유지하는 기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위험한 상태라는 건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환갑이 넘어가면 50년 된 친구와 30년 된 친구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리고 애초에 나이 30 좀 넘어서 인생의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친구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웃기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